출산 강국의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출산 강국이 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까요?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릇 공장이 경기도 기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한자어에는 성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정성성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말과 이룬다는 뜻을 가진 성자의 두 글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행성 문자입니다. 즉 말을 이룬다는 뜻인데 꼭 이루어야 할 일은 글로 기록해 두고 말로서 표출하되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한 가지 형태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평원왕 때의 장수였던 온달 장군에 얽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달은 얼굴이 못생긴 데다 가난했기 때문에 바보 온달이란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을 못 보는 노무를 극진히 모셨기에 주변에서 효자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평원왕에게는 걸핏하면 울어대는 어린 공주가 있었습니다. 평강공주였는데 공주가 울어댈 때마다 너는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훗날 공주의 홍기가 되자 왕은 귀족인 상부 고씨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왕의 뜻을 완강히 거절하고 끝내 온달에게 시집을 갑니다. 네가 내 뜻을 따르지 않으니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하면서 딸을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집으로 가서 온달에게 혼인을 청하지만 온달은 천민의 신분인 자신이 공주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면서 완강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조금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평강공주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공주는 궁궐에서 가져온 보화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토지와 노비를 마련하고 온달에게 말타기와 활쏘기 등을 연마하게 했으며 글은 자신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온달은 장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에서는 음력으로 3월 3일 즉 삼진날에 사냥대회를 열어 우승한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온달이 귀족 출신의 무사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합니다. 비로소 왕은 온달을 궁으로 불러들여 대형이라는 큰 배설을 내립니다. 6세기 말 고구려는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신라, 백제와 충돌이 잦았는데 온달이 이들 전투에 참전하여 큰功을 세웠다고 전해옵니다. 임금이 어린 딸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도체는 정부를 담는 그릇입니다. 기흥은 그릇으로 흥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 기흥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흥은 말 그대로 높이 흥한다는 뜻이고 나로도는 날어다라는 우리말을 한자어에서 음을 따서 표기한 차음어입니다. 고흥에는 나로도의 우주기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광양은 한적한 어촌이었습니다. 광양은 빛과 배처로 지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밤중에 남해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광양 부근은 하늘이 온통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1990년대 이전 영종도와 용류도에 공항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신공항 후보지로 영종도와 용류도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용류도의 산을 깎아서 용류도와 영종도 사이의 바다를 메워 그곳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영종도의 옛 이름은 제비가 많이 날아든다고 자연도라 불렸습니다만 조선시대 숙종 때부터 영종도로 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종의 뜻을 풀이하면 길다는 뜻의 영자에 마루라는 의미를 가진 종자가 붙어서 이루어진 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긴 마루인 셈인데 긴 마루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류도는 용이 노닌다는 뜻입니다. 비록 전설 속의 동물이긴 하지만 용은 하늘에서 노니는 동물입니다. 그 용이 비행기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비약인 것일까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영종도와 용류도에 공항이 들어설 것을 예견이라도 하고 섬 이름을 지었다는 것인지 우리 조상님들의 성견지명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들어선 곳은 원래 지명이 청원군 북이면 비상리와 비하리였습니다. 비행기가 내리고 뜬다는 의미를 가진 마을에 국제공항이 들어섰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경남 진주시 서쪽에는 진양호라는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1960년대 낙동강 하류 지역인 창녕, 밀양, 어령, 김해, 부산 등지의 홍수를 예방하고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및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로 건설된 다목적 댐입니다. 이 댐이 건설되기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지명인 진양군 내동면 삼계리에 댐이 들어서면서 내는 지명처럼 삼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수로 강물이 범람할 위험이 보이면 4천만 쪽 새로 만든 강으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삼계리 마을 앞에 있던 심수정이란 이름을 가진 정자가 댐의 건설과 함께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물에 잠기는 집, 즉 심수정으로 지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기결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란 슬픈 노래를 히트시켰던 인기가수 차중락은 27살의 한창 나이에 요절했고 누가 울어, 안개 낀 장춘당 공원 등 애절한 노랫말로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던 배호 역시 29살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한금소는 결혼 전에 사귀던 아내와 자녀 셋을 두자고 정하면서 세 자녀의 이름을 지어놓고 태어나기도 전에 자녀들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금소는 실제로 세 자녀를 두었고 아들, 딸 이름을 지어둔 순서대로 낳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배달민족 배달결의 배꽃송이입니다. 배달민족 배달결의가 화합해서 꽃을 피운다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한금소는 해죽순을 통하여 국민들의 총 의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두는 가정에는 자녀 한 명씩을 더 낳을 때마다 1억씩의 현금을 지불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는 당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그 이루고자 하는 바를 먼저 문자로 기록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입 밖으로 엎조리십시오.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를 출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꿈을 가진 한금손입니다. 기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꾸는 꿈이 꼭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황금손도 오랜 세월 동안 꾸어온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기해년 동짓달 12텟날이었던 어제도 해죽순을 주 원료로 제조한 신단을 드시고 난치병인 백반,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병을 치료하신 분, 금버섯이 사라졌다는 분, 관절염이 나았다는 어머님, 당뇨와 고혈압을 이겨내셨다는 어르신, 잇몸병이 깔끔하게 나았다는 직장인 등등 많은 분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꿈은 꾸는 사람만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기에 황금손은 또 희망을 노래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글은 2018년 7월 20일 써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던 글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보내는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 이어지는 강추위에 건강도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해죽순 개발자 황금손 배대열 올림.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